신덕고등학교 세계지리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단원 3의 인문환경에서 마지막 단원 에너지 자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8페이지에서 93페이지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먼저 에너지 자원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볼 거고요. 그 자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어떤 소비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포는 이제 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요. 소비 특성이라 함은 각 자원을 많이 쓰는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석유를 많이 쓰는 지역, 석탄을 많이 쓰는 지역, 이런 지역들의 특성이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특징과 분포 및 이동 양상, 이 이동이라 함은 수출, 수입을 말한다고 했었어요. 그 양상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앞단원, 식량자원과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통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에 더해서 요거는 교과서 학습 목표엔 나와 있지 않고 탐구활동으로 나와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가 요즘 좀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과 분포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원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원은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크게 광물 자원과 에너지 자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광물 자원이란 원료로 이용되는 자원이에요. 어떤 것의 재료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철을 생산하는 재료가 되는 철광석. 석회석은 시멘트를 만드는 재료가 되고요.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자, 구리는 그 자체죠. 자, 이런 것들, 원료로 사용되는 자원을 광물 자원이라고 하고요. 그에 반해 연료로 이용되는 자원, 즉 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을 에너지 자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에너지 자원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거예요. 에너지 자원은 크게 화석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화석 에너지는 전통적으로 활용되었던 에너지고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화석 에너지의 3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화석 에너지 세 종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유, 가스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출제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용어 설명을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가볍게 들으세요. 1차 에너지란 에너지 중 천연자원 상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말하고요. 발전 및 수송용 공업용으로 활용되는, 그러니까 캐는 그 상태의, 사용할 수 있게 가공은 했지만 캐낸 그 상태 그대로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석탄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이런 것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말하는 에너지란 즉 1차 에너지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1차 에너지를 가지고 이용하기 쉽게 가공한 걸 2차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전기, 전력,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1차 에너지를 활용해서 가공한 2차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지리 단원에서 다룰 내용은 1차 에너지고요. 만약에 2차 에너지까지 좀 파악하는 것은 한국지리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는 1차 에너지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1차라는 말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1차 에너지만 다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에너지 소비 비중을 보자면 무엇이 제일 많은가 봤더니 석유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 석탄이고요. 그 다음에 천연 가스가 순서대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화석 에너지라고 불러요. 에너지의 약자 E라고 쓸게요. 이 화석 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 소비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하고요.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이 수력, 원자력 순서대로 해당이 됩니다. 이 수력은 재생에너지에 해당하겠고 원자력은 신에너지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화석 에너지 세 가지, 석탄과 석유와 천연가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석탄을
석탄이 주로 생산되는 국가, 즉 석탄의 분포를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분포가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석탄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석탄은 무엇으로 이용되냐면요. 여기도 나와 있죠. 산업용으로 활용이 됩니다. 산업용에 활용된다는 건 뭔가 산업을 하는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석탄이 쓰이는 곳이 바로 제철공업입니다. 다양한 곳에 쓰이지만 제철공업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제철공업이란 철을 제조하는 공업을 말하고 철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철광석이 필요해요. 철광석을 이제 뜨겁게 녹여서 그 안에서 철 성분만 빼내가지고 가공을 하는 게 제철공업인데요. 그 뜨겁게 철광석을 달구는 과정에서 석탄을 활용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철광석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바로 철광석이에요. 철광석 속에 철이 콕콕콕콕콕 박혀 있어요. 이걸 뜨거운 열을 가하면 이 철만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럼 철이 녹아서 액체 상태로 빠져나오면 그걸 가공해서 철을 만드는 거예요. 제철공업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제철공업을 많이 하죠. 포항의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제철공업을 하는 기업들인데요. 거기 가서 제철공업을 하는 과정을 보면 시뻘건 쇳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철광석을 뜨겁게 이제 가열을 하면 철들이 빠져나와서 그걸 모으면 뜨거운 쇳물이 되는 거죠. 그걸 가공해서 철판도 만들고 그걸 활용해서 배도 만들고 다양한 이제 원료로 활용이 되는 거겠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그리고 석탄은 산업용으로도 이용되지만 또 뭘로도 이용이 되냐면요. 발전용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화력발전이죠. 화력발전의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자, 석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선생님이 이 순서대로 화석 에너지를 구성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인류가 사용하기 시작한 에너지 자원의 순서예요. 그래서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했던 에너지 자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에서는 석탄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우리 중요한 산업혁명이죠. 영국에서 18세기에 시작되었던 이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석탄입니다. 석탄을 가지고 증기기관도 개발이 되고 그리고 석탄과 더불어서 철광석의 발견도 철광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시작되게 되었다고 해요. 기계화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죠. 자,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곳은 어디냐? 이 매장이라는 게 가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묻혀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석탄은 어디에 매장되어 있냐면요. 고기조산대. 우리 앞에서 산맥 배울 때 고기조산대와 신기조산대 산맥을 배웠죠. 신기조산대에 비해서 고기조산대는 고생대 이후에 형성된 비교적 오래된 산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생대 산맥에 주로 묻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을 외워야 되는데요. 한번 순서대로 써볼게요.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을. 중국. 여기 선생님이 그래프로 2017년 기준 그래프로 써놨는데 사실 에너지 생산은 해마다 그 생산량이 좀씩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외우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왜냐면 지금은 선생님이 2017년으로 실어놨는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그 해 기준으로 나올 수 있고 혹은 근 10년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순서를 외운다기보다는 어떤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국가들 간의 대략적인 비중만 알면 돼요. 사실 미국하고 인도 보세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인도의 순서를 외우는 건 크게 상관이 없고요. 일단 압도적으로 많은 게 중국이고 그 외에 어떤 국가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선생님이 외우기 조금 쉬운 순서대로 써볼게요. 중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좀 외우기 쉽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중국에서 요즘 그 미세먼지가 우리 많이 날아와서 많이 고생을 했었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스크를 좀 쓰는데 그나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좀 익숙했던 이유가 선생님은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에서도 좀 마스크를 열심히 쓴 덕에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감염자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스크를 쓰게 됐던 이유가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이었죠. 그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슨 자원 때문이었죠? 바로 중국의 석탄 사용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 국가들. 중국, 미워, 잉, 이렇게. 중국, 석탄 많이 사용하는 중국, 미워, 잉 이렇게 우는 거예요. 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외우고 그 외에 추가되는 뭐 러시아나 기타 다른 국가들은 뭐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중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렇게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산하고요, 여러분, 수출량하고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는 일단 자기네 국가가 써요. 자기네 국가가 쓰고 남는 걸 팔게 되겠죠. 그래서 생산량에 비해서 만약에 사용하는 양이 많게 되면 수입을 하게 되는 거고 생산하는 양에 비해서 쓰는 게 적다.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수출을 보면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생산 비중에서는 중국보다는 훨씬 낮지만 중국보다는 수출량 비중에 있어서는 훨씬 커요.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중국보다 2차 산업, 석탄을 활용하는 산업들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는 잉여량을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들어가고요. 중국은 있어요, 없어요? 중국? 없습니다. 석탄 엄청나게 사용하죠, 중국이. 그래서 미세먼지 발생시키잖아요. 중국이 없다라는 거 이해하면 되고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생산 비중은 적지만 그래도 많긴 하지만 적은 편이지만 그 인구가 적고 2차 산업이 크게 이제 비중이 높지 않은 나라라서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정도가 있다. 이렇게 익혀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유인데요. 자, 석유는 먼저 이제 그 생산 국가 보기 전에 먼저 특징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의 이용 볼게요. 석유. 자, 이용을 보면요. 위에 그래프를 잠깐 봐야겠네요. 자, 석유의 이용은 수송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송이라는 거는 우리 자동차 자동차 기름을 넣잖아요. 그 기름이 바로 석유죠. 그래서 자동차, 항공기, 배 이런 데에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송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또 석유가 중요하게 쓰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석유화학 공업입니다. 선생님이 이 에너지 자원을 활동할 때 만약에 세상에 석유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세상에 석유가 없었으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옷이 아니라 나뭇잎을 두르고 있었어야 될 거예요. 나뭇잎이나 아니면은 누에에서 뽑은 비단 아니면은 마 이런 식물에서 뽑은 이제 까칠까칠한 섬유 이런 것들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대부분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섬유의 재질을 보면요. 그것들이 바로 이 석유에서 다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책상, 뭐 신발, 뭐 각종 컴퓨터, 하다못해 뭐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서 활용되는 모든 물건들, 플라스틱으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죠. 이 플라스틱도 다 석유에서 뽑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자원이 되었어요. 석유는 수송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지만 또한 석유화학 공업이라는 중요한 이제 공업 재료로 우리 생활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공업 대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플라스틱, 물론 이제 사용을 줄여야 되겠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나일론 이런 것들 재료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석유의 특징 한번 볼게요. 세계 1차 에너지 이게 자꾸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가장 이게 자꾸 이상한 게 뜨는데 일단 그냥 해볼게요. 선생님 고치는 방법을 못 찾아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디에 묻혀 있는 고 하고 살펴봤더니 아까 석탄 같은 경우는 고생대 지층에 묻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신생대 제3기 배사구조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보기에 지문으로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라 선생님 써놨는데요. 내용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신생대는 여러분 알 거고요. 고생대 이후에 신생대식이죠. 제3기라는 건요, 여러분 그 우리 지층의 역사를 살펴볼 때 순서대로 하면 선캄브리아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선생님이 간단하게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과학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고생대는 오래됐다는 거 알고 신생대는 뭐냐면요. 고생대를 1기라고 보고 중생대를 2기로 봤을 때 신생대가 생각보다 이제 이 안에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생대는 크게 3기와 4기로 나눈 거죠. 그래서 신생대 1기, 2기는 없고요. 신생대는 3기와 4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세계지리에 등장하는 건 여러분 신생대 3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대 3기에 형성된 배사구조에 이제 그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배사구조란 뭐냐면요. 이것도 살짝 기억을 더듬어서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하면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양쪽에서 횡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휘어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휘어지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이 배사고 여기 아래로 움푹 내려간 곳이 향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여기 위로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배사입니다. 이 배사에 석유가 이렇게 고여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석유는 조금 우리 보면은 그 주유소에서 이제 우리가 석유를 가공한 휘발유나 이제 경유를 넣잖아요. 자동차에. 근데 거기 보면 약간 이렇게 휘발성을 가진 기름들이죠. 그것들은 무거운 기름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냄새도 이렇게 확 이렇게 풍기는 휘발성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벼운 성질이 있어서 위쪽에 고이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생대 제3기 배사구조에 매장되어 있다라는 보기가 주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이동량을 보면요. 얘 같은 경우는 석유가 이동량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자원에 비해서. 다른 자원들도 이동량이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바로 석유예요. 왜 그런고 하면은 석유는 편재성이 굉장히 높은 자원입니다. 편재성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친구들을 대할 때 한 친구만 좋아해요.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한 친구만 좋아하면 선생님이 걔를 편애한다고 하죠. 사랑을 한 곳에만 쏟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러니까 편재라는 거는 쏠려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편재성이 굉장히 큰 자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석유지만 묻혀있는 건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편재성이 높은 거고요. 결국은 이동, 수출 수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자원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석유 가격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되게 되고요. 석유를 가진 곳에서는요. 이 석유를 가지고 무기처럼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석유를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이 수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랑 우리나라랑 뭔가 외교적으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자원을 가지고 무기처럼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너네 한국 우리 말 안 들어? 나 너네한테 석유 안 팔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무기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자원을 마치 자기네 민족을 위해서 쓴다. 자기네 국가, 민족을 위해서 쓴다. 무기처럼 쓴다. 그걸 자원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원 민족주의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 경제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자원이 석유입니다. 석유가 없으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산업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동량이 많습니다. 다른 자원보다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 위로 앞 페이지로 가서 석유를 주로 생산하는 국가들, 수출하는 국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석유는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서 좀 억제 같긴 하지만 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있는데요.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만수르가 사우디 왕자잖아요. 만수르가 굉장히 부자죠. 그래서 석유 재벌이잖아요, 그 사람이. 석유하면 사우디아라비아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일 먼저 쓰고요. 미국도 굉장히 석유를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도 의외로 이제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석유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국가예요. 그 다음에 이라크도 있지만 일단 이란 써볼게요.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식량 자원 할 때도 그랬고 에너지 자원 할 때도 그랬고요. 세계에서 자원을 많이 생산하고 또 많이 소비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미국하고 중국은 어디든 거의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미국이랑 중국이 석유 사러 갑니다. 많이 쓰려고 석유 사러 갑니다.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랑 중국이 석유 사러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5개 국가를 선생님이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물론 캐나다나 이라크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특히 이라크도 석유 많이 나는 걸로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순수 출량을 한번 볼게요. 순수 출량에서는 이것만 보면은 쉬워요. 이런 그래프를 주고 어떤 자원의 수출 비중을 나타낸 것인가 라고 하면 사우디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 석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생산은 많이 하는데 수출이 없죠. 왜냐면 생산하는 족족 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을 하면 했지 수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 굉장히 부럽죠. 자원도 많이 생산이 되고 그걸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또 미국이 참 신기한 게 미국의 알래스카 있잖아요. 그 본토하고는 떨어진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한테서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고 이제 영토를 확장해 나갈 때 러시아로부터 헐값에 정말 싼 값에 샀다고 해요. 미국은 이제 땅이 없다. 미국이 이제 유럽인들이 건너와서 만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영토에 대한 욕심이 나니까 러시아로부터 그 알래스카 땅을 헐값에 산 거예요. 아주 싼 가격에. 왜냐면 러시아는 거기가 꽝꽝 얼어있는 땅이고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판 거죠. 근데 거기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근데 그 미국은 생산하는 석유를 이제 자기네가 또 쓰고요. 마구잡이로 또 생산하지 않아요. 왜냐면 마구잡이로 생산하다가 그게 갑자기 또 고갈이 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수입을 해가면서 이제 적절한 양을 이제 채굴을 한다고 합니다. 무서운 나라죠. 자, 다음은 천연가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천연가스의 특징입니다. 천연가스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고 하고 봤더니 산업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자원들보다 특히 가정용 사용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용을 보면 다른 자원들보다는 가정용의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산업용으로도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천연가스는 특징이 뭐냐면요. 가장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에 천연가스가 가장 늦게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천연가스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이 다른 기술보다 늦게 개발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 기술이 뭐냐면요. 냉동, 액화 기술이에요. 이게 무슨 기술이냐면 천연가스는 가스잖아요. 기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부피가 큰 천연가스를 수출 수입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 같은 커다란 봉지에 천연가스를 담아봐야 엄청나게 큰 부피를 가지고 와봐야 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양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천연가스를 꾹꾹꾹꾹 눌러 압축해서 냉동을 시키는 기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청나게 커다란 봉지에 들어갈 만한 양의 천연가스를 손톱만한 크기에 얼음으로 냉동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냉동을 해서 액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발달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이동이 좀 용이해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바다를 통해서 이동할 때는 이렇게 냉동 액화 기술을 가지고 이동을 시키고요.
만약에 이제 천연가스 생산 국가인 미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이제 좀 가까운 지역에다가 수출을 한다. 그러면 아예 지역과 지역을 잇는 파이프라인, 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관으로 이제 러시아에서 다른 나라로 이제 보내줘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육상에서는 송유관으로 운반을 해요. 석유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까운 나라에는 송유관으로 직접 땅을 통해서 이제 보내주기도 하는데 우리 수도꼭지 틀면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동을 해주기도 하는데 석유는 워낙 편제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필요로 하는 주변 국가에는 이렇게 관을 통해서 운반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자, 어디에 묻혀있는 거 하고 봤더니 천연가스는 석유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신생대 3기 배사구조에 주로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석유와 마찬가지로 좀 둥실둥실 떠오르는 성질이 있어서 배사구조에 묻혀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 뛰어넘고 캐나다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 오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이렇게 5가지 국가 대표적으로 썼고요. 여기다가 플러스로 카타르 외워주면 좋은데 스토리는 이래요. 이제 우리가 가스잖아요. 가스가 분출하려면 어디서 분출하나요, 여러분? 화산에서 화산가스가 분출이 되잖아요. 화산이 영어로 뭐죠? 볼케이노죠, 볼케이노.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미러케이노는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타르는 이제 하나 따로 이제 파악해주면 좋겠죠. 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살펴봤어요. 미국 마찬가지로 생산은 많이 하지만 수출하지 않죠. 자기네 나라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워낙 경제 발전이 많이 된 나라니까. 산업이 발달한 나라니까. 자, 러시아는 생산 비중에 비해서 수출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도 선생님이 여기 그래프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기타에 노르웨이가 포함되어 있어요. 노르웨이도 생산량이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좀 많은데 수출에 오면 훨씬 많아지죠. 왜냐하면 노르웨이는 인구가 적잖아요. 그래서 생산되는 양이 많은 거예요. 필요한 것보다. 그래서 수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타르 생산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캐나다,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제 나중에 그 아랄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중앙아시아에 아랄해 주변에서 이제 천연가스가 개발이 되는데요. 그 아랄해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국제 분쟁할 때 한번 다룰 거예요. 그냥 이름만 이런 나라가 있구나. 천연가스가 많이 나는 지역이 아랄해구나 라고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3가지를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볼게요. 오염물질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건 뭘까요? 우리 앞에서 중국, 미호, 잉잉 했죠? 오염물질 많이 생산하는 중국, 미어. 석탄 써서 오염물질 많이 생산하잖아. 석탄이 가장 오염물질 배출이 많고요. 그 다음이 석유고요. 그 다음이 천연가스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 요거 시내에 우리 다니는 버스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선생님이 이거 자주 탔던 40-2번 버스인데요. 이제 청주에 있는 대부분의 버스에 요 표시가 있어요. 요 표시. CNG라고 되어 있는데 NG가 내추럴 가스예요. 내추럴 가스. 컴프레스드. 압축된 내추럴 가스를 쓴다. 천연가스 버스를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면은 옛날에는 석유나 이런 걸 사용을 했는데 너무 이제 공해 배출이 심하니까 천연가스로 이제 버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CNG라는 말보다 뭐가 더 많이 익숙한 경우가 많냐면 LNG라는 말을 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LNG는 Liquid Natural Gas예요. 액화된 천연가스다. 여기 냉동 액화 기술 있죠. 그걸 통해서 냉동 액화된 천연가스를 LNG라고 합니다. 자, 상용화 시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된 시기. 가장 먼저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사용됐던 자원, 석탄이 제일 먼저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근대로 오면서 석유, 그리고 냉동액화 기술의 발달과 함께 천연가스가 사용이 되게 됐습니다. 이거는 크기가 아니고 순서죠. 순서 화살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